이번 시간에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방안은 여러 저축, 가족, 친족, 은행 대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엔젤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함께 살펴보고요. 그 추가적으로 벤처 캐피탈이나 여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엔젤 투자가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고 전문 엔젤 투자자 등록제 도입, 또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벤처 캐피탈에 대한 활성화와 추가적인 팁스 프로그램을 알아봐서 스타트업의 육성 지원 방향까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엔젤 투자라고 하는데 이 엔젤은 어떤 의미인지 창업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엔젤은 창업 또는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을 해주고 또 경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엔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 아닌 사람, 또 투자 후 이사회에 참여하던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성공한 기업인 출신 중에서도 오고요. 또 투자 손실에도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른 큰 영향이 없을 정도의 어떤 재력을 보유한 그런 요건들이 갖춘 사람을 엔젤 투자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엔젤 투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비즈니스 엔젤, 또 엔젤 클럽, 개인 투자 조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외 엔젤 투자 동향을 보면 2000년대 우리 벤처 붐이 붕괴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투자 열기가 냉각된 후에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어요. 하지만 엔젤 투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안정적인 숫자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벤처 투자를 비교해 보면 벤처 캐피탈의 규모를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시에 놓고 구분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GDP 대비해서 보면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차이가 크지만 GDP 대비해 보면 우리나라가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엔젤 투자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엔젤 투자 비중이 미국에 대비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를 확대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정부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젤 투자하는 그 사이트예요. 엔젤 투자 지원 센터의 홈페이지를 캡처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도 한번 보셔서 여러 엔젤 투자, 매칭 펀드, 클럽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 엔젤 투자자 등록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은 투자 실적, 또 경력 등 투자 전문성, 그리고 경영 멘토링 능력 등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4년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선정되는 등록되는 구분에 따른 기준들을 살펴보면요. 투자 실적도 위와 같고,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우선, 그리고 신규자보다는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또 각종 이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또 부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업에게도 투자된다라든지 여러 혜택 등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지원하는 개인도 있고 합니다.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것을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업무 집행 조합은 우리나라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젤 관리 협력 기관으로서는 전국 단위의 엔젤 투자 지원 센터가 있고요. 또 지역 엔젤 관리 기관들도 있습니다. 신주로 투자할 때는 보통주나 우선주 구분해서 다 할 수 있고요. 결국 매칭하는 비율은 엔젤 투자자 투자 금액의 최대 1배수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 투자 기업에 한해서 0.5배수 매칭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 형태는 엔젤 투자자 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는 것으로 엔젤 투자와 함께 요 매칭 펀드를 통해서 또 추가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엔젤 투자 매칭 펀드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 기업은 1회 2억 원 한도, 총 투자는 2회, 누계 3억 원까지 가능하겠고요.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개별 연간 2억까지. 근데 전문 엔젤이나 법인형 엔젤은 연간 10억. 엔젤 클럽이나 개인 투자자는 더 모여 있으니까 연간 20억까지 할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펀드를 통해서 펀드 종류도 이렇게 1920억 이상까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고요. 더 늘어나겠죠. 이어서 마이크로 벤처 캐피탈 활성화에 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한회사 벤처 캐피탈이라는 설립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을 많이 완화했어요. 기존에는 전문 인력 3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인으로 더 많이 확대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터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통과돼서 어떻게 하냐면 모태펀드도 출자를 허용하고 또 투자 및 출자자 양도세도 완화시켰고요. 배당세는 아예 면제시켰습니다. 그럼 민간 기업 펀드 개인 투자 조합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놓고 증권거래소도 줄여놨죠. 그래서 여러 세제 혜택과 제한되는 부분들을 열어주면서 규제를 줄여줌으로써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들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기반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벤처 캐피탈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 투자 조합도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자 총액을 최소 1억 이상을 한 기업에 한해서 한 좌당 금액 100만 원 이상, 조합원 수는 49인 미만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속은 5년 이상 되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갖고자 하냐면 현행 개인에서 이제 개인의 투자자에서 이제 기관으로 확대하라는 취지겠죠. 그죠? 신기술 창업, 산학협력,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정부 자금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더 진작시키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정부 출자도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인프라를 금액적으로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팁스라는 프로그램은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for 스타트업, 이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팁스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말로 풀어 쓴다면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이다. 이것을 처음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식 스타트업 투자, 팁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중요한 포인트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을 해서 미래융합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 기술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과감한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공 벤처 중심의 엔젤 투자사,
또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벤처 캐피탈, 또 기술 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엔젤 투자를 도입을 하고 보육시켜서 멘토링과 함께 R&D 자금 등을 매칭시킴으로써 일괄적으로 세트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팁스다 합니다. 이러한 팁스 프로그램은 기술 아이템만으로 실패가 부담이 없도록 창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인 제품이 없어도 기술 아이템이 괜찮다 하게 되면 창업팀의 60% 이상의 지분을 보장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팁스 운영사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창업기업의 성장 이익 공유를 위해서 후속되는 투자 대상 포트폴리오를 가져감으로써 투자를 1억 안에서 하는 대신에 지분을 소유하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부에서는 이 창업팀의 R&D 지원금과 사업화 판로 등을 돈을 주겠죠? 해서 성공을 하면 창업팀은 국가의 R&D 출연금의 10%를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 지원 받고 성공을 하면 10%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고급 기술 창업 촉진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창업팀의 초기 스타트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팁스 운영사를 통해서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갖고자 함이 팁스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팁스 프로그램은 국내 유망 기술 인력 글로벌 창업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기준 최근 팁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역할은 우리 인큐베이터 운용사를 좀 더 확대하고 창업 투자 및 입주를 점점 늘리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큐베이터 운용사를 선정하고 또 입주할 창업팀도 선정해서 물론 기술 창업이죠. 보육 멘토링을 2에서 1년 한 후에 졸업을 하면 후속 투자까지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 보시는 것처럼 M&A 연계된 성공 시 정부 자금도 반환받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창업부터 글로벌 시장 목표로 이렇게 성공 벤처 중심으로 엔젤 투자사들이 주도를 해서 참여자 간 인센티브도 주고요. 또 엄격히 선정 평가를 했겠죠. 해서 충분한 자금을 해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창업팀에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을 R&D 출연금을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10% 하는데 이스라엘은 40%까지 내게 돼 있었죠. 그래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인센티브 구조도 4개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적용했다는 거죠. M&A가 됐거나 기업 공개를 했거나 연간 매출액이 6억을 넘었거나 또 후속 투자 유치를 건당 20억을 하면 저기에 포함돼서 지원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팁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벤처인 기술 대기업 위주로 융합 창업팀을 선발해서 엔젤에 연계한 정부 R&D를 통해서 기술 창업을 유지하기 위함이고요. 이것을 매칭시켜서 상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들은 창업팀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추천을 하면 선정된 창업팀에 엔젤 투자 1억 원 이내로 유치를 하고 이후에 멘토링 보육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 지원해서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M&A, 기업 공개, 후속 투자 유치까지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로서는 운영 공고 사업 공고를 하면 선정을 해서 서면 현장 대면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창업팀이 심사를 하고 나서 창업팀을 추천받으면 선정평가에서 협약 지원되는데
이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형태는 운영사가 주관을 하지만 협력기관도 함께 투입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신청 자격도 운영사는 창업기획 컨소시엄 주관사로서 보유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선발하고, 협력기관도 컨소시엄으로 창업 경험이 있고 이러한 엔젤 투자 재원, 보육 공간이 확보된 기업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 국내 기술 창업 애설레이터 보육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본 취득이 가능하고, 운영사가 평가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원 규모는 현재 총 100개 팀을 선정합니다. 매년. 그래서 지원 조건은 팀당 최대 10억, 플러스 내외 최대 3년까지 되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 자원, 창업 사업화 자금, 그리고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창업 자금 등을 추가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창업 사업화, 기술 자금, 추가 연계 자금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 팀당 2, 3년 안에 10억 이내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지원 내용도 엔젤 투자, 또 추가 연계 지원, 운영사가 취소되는 경우까지도 대응을 해서 매칭 지급도 중단하는 기타 장치까지도 마련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투자 심사 운영을 하고, 서면 평가는 관리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대면 또 하고, 마지막에 심의조정위원회는 서면, 대면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 우선순위와 지원 예산을 규모를 고려해서 최종 선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스마운틴 대표 조용국입니다. 저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 역할을 하고 있고 7년 정도 스타트업과 엔젤 투자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투자자와 쩐주는 다르다. 어감이 조금 강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으면 다 투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음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이면, 그분이 돈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패션 의류 사업에 뛰어들까요? 아니면 그분이 갑자기 게임 산업에 뛰어들까요? 그분은 어쩌면 또 다른 음식에 투자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패션 업계에서 봤을 때는 그 음식으로 성공한 분은 돈이 많은 쩐주일 수는 있지만 패션 업계의 투자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하고 쩐주를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투자자들을 이렇게 몇 가지 종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창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엔젤 투자자가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들은 개인이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오늘의 운세를 봤더니 귀인을 만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요즘에는 엔젤 투자자들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의 돈을 받아서, 자기 돈이 아닌데요,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기도 하고요. 방금 엔젤 투자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엔젤 투자자에 대한 개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창업자들이 자기 주위에
뭐 3F라고 해서 뭐 friend, family, 뭐 바보 같은 사람이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창업자들이 처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주위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3명. 근데 문제는 이분들조차도 네가 무슨 창업이야. 취직이나 하지. 네가 무슨 뭐 스타트업을 한다고 그래. 군대 나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외에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 지인들이 일단 저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약간 그분들을 꼭 돈의 재원의 투자자라고 보지 말고 그분들이 우리의 영업 담당 또는 마케팅 홍보 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어떤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회사에 많이 넣는 게 중요하다. 외부 우리 교수님이 우리의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의 협력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 MOU를 같이 체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젤 투자자를 꼭 돈 투자하신 분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로 생각을 해서 회사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를 엔젤 투자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창업하는 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물질적으로 이제 조건 없이 투자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뭐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자신의 인프라를 가지고도 지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엔젤 투자자의 일환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금융 투자자도 지금 제가 알기론 두 종류가 크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 투자자하고 전략적 투자자 이렇게 두 가지 큰 투자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형식적인 구분인데 사실은 뒤에 한통속일 수도 있어요.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금융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수익을 목표로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뭐 은행, 뭐 보험사 이런 회사들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전략적 투자자들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자기 사업의 확장, 업그레이드, 신규 아이템의 개발 뭐 이런 목적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대비해서 투자를 막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략적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이 전략적 투자자들은 자기 사업과 연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내가 먼저 이 회사의 투자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에서 투자한 반도체 회사가 만약에 이 좋은 반도체가 먼저 나왔는데 이거를 애플한테 먼저 납품을 한다. 삼성전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좋은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만든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그 아이스크림을 다른 회사에 먼저 납품을 했을 때 내가 너네를 이 아이템을 우리 경쟁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적 투자자들은 어떤 자기네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금융 투자자들은 뭐 삼성이나 LG나 애플이나 비싸게만 파세요. 아니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상관없어요. 비싸게만 파세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금융 투자자라고 하고요. 이 금융 투자자들의 그 대표적인 분들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에는 한 110개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이분들은 여러 곳에서 자금을 받아서 뭐 소위 그렇습니다. 돈 되면 다 투자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로는 보통은 상장 회사들이 자기네 사업에 신규 사업 진출이나 아니면 영역 확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비상장 중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이냐 전략적 투자자냐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의 성격을 잘 알고 접근하고 또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조윤국 대표님과 함께 지금 투자자의 종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을 향해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주시죠. 네, 투자자들이 제가 마련한 장표에 보면 엔젤 투자 협회, 한국 엔젤 투자 협회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협회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찾아가시고요. 찾아가는 걸 좀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거는 좋은 기업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한테 IR을 멋지게 하고 뭐 말을 잘하고 멋진 사업 계획서를 제시를 하면 그 순간에 당장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투자의 속성 중에 하나는 신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시작입니다. 첫 번째 만나서 IR을 또는 데모데이 때 IR을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한 것을 실제로 지키는가, 아니면 회사가 실제로 운영이 그대로 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말한 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신뢰관계를 계속 구축하다 보면 정말 투자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제가 대충 세 가지 종류의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투자자들 만나고 나서 이분들의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그냥 버리지 말고, 저분은 우리 아이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분은 우리 아이템을 이해를 못해, 뭐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투자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직은 우리가 투자 유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IR을 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내실을 다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그냥 버리지 말자.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에 설득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뢰를, 또 내가 말을 지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IR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투자자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데 일단은 한국 엔젤 투자 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엔젤 투자 협회는 그 기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당신이 최소한 한 명의 투자자를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1,000만 원 투자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1,000만 원 투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최소한 한 명 데려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엔젤 투자 협회는 거기에 맞춰서 1대1 투자, 아니면 1대3 투자, 아니면 1대7 팁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협회도 거기에 보면 벤처 캐피탈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11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펀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110개를 다 만나고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몇 명만 만나보면 우리 회사의 문제점, 우리가 지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인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우리와 잘 매칭되는 회사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 금융 투자자들한테 돈을 밀어주는 거는 결국은 네이버, 삼성, 카카오, 이런 돈을 버는 전략적 투자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돈을 남겨서 일부를 이 금융 투자자들한테 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둘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건 금융 투자자들을 먼저 만나서 IR을 멋지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전략적으로 우리 사업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이 전략적 투자자들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영업을 같이 하거나 마케팅을 같이 하거나 레퍼런스를 얻거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금융 투자자들이 그걸 굉장히 높게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돈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다는 건데 그분들의 그런 금융 투자자들이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IR을 이렇게
멋지게 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아까도 내실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들과 협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끌어내시면 좋은 투자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실과 협력이 가장 큰 창업의 주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네. 네, 오늘 창업을 준비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조용국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네,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방향으로는 선순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초기, 또 중기, 회수 성숙 단계를 총 15년 프레임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통상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책 자금은 아래 보시면 미래창조 펀드를 통해서 초기에 육성을 하고 그것을 점점 확대돼서 나중에 성장 사다리까지도 갈 수 있는 펀드로 초기 3년 미만, 또 이후 4에서 9년, 그리고 10에서 15년까지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로서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엔젤 투자 지원 정책의 핵심은 점차 기업마다의 소득 공제 비율도 확대시키고 전문 엔젤 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안정성을 기하고요. 마이크로 벤처 캐피탈도 활성화를 시켜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조성하게끔 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팁스 프로그램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